어떤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때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편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한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았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또 다른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그곳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저택의 거실에는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광택이 나는 그 악기는 마치 미술품처럼 그 공간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주인인 사모님은 가끔 손님들에게 딸이 어렸을 때 배웠던 피아노라고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은 피아노보다 경영학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피아노는 점점 장식품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로 고용된 가정부 김선희 씨가 평소처럼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녀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잘하는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선희 씨는 피아노의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남다른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은 2층 서재도 부탁해요. 네, 사모님.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선희 씨는 대답하고 마지막 건반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손은 건반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선희 씨가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희 씨? 사모님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 씨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건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정부가 함부로 물건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앉기까지 하다니. 선희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 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선희 씨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을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음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강약이 완벽하게 조절되고 템포는 정확하면서도 감성적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아이가 10년 넘게 배워도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였습니다. 전문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연주에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남의 집 가정부가 치는 피아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간에 울려 퍼지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선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 질문에 선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이라니요?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선희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교회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녀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7살 때부터 무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희는 천재였습니다. 악보를 한 번만 보면 바로 외웠습니다. 손가락은 마법처럼 건반을 누르고 음악은 그녀의 언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서울의 한 교수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후 음대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희의 가족은 기뻐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한 달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선희는 14살의 나이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꿈인가, 가족의 생존인가. 그녀는 피아노를 포기했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는 대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은 기름과 세제에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건반을 누르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건반이 보였습니다. 쇼팽, 베토벤, 리스트. 악보들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점점 그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살에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성실한 남편을 만났고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토벤이 어떻게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도 위대한 곡을 만들었는지, 쇼팽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어떤 곡들을 작곡했는지,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집을 잃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아들은 군대에 갔고 작은 딸은 친척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먼 지방의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선희는 홀로 서울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정부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일.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선희는 여러 집을 거쳤습니다.
어떤 집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할 때마다 그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지고 싶었지만 감히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그 피아노를 닦으면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떤 힘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은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지낸 이 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한때 천재 소녀였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아갔지만 재능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일어나 선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희 씨, 다시 한번 쳐주시겠어요? 선희 씨는 놀란 눈으로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부탁드려요. 듣고 싶어요. 선희 씨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첫 악장의 조용하고 슬픈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모님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 음악 속에서 한 여성의 인생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쁨,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절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숭고함,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음악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그 선율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사모님은 결심했습니다. 선희 씨, 제 딸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선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아니, 그 누구보다 더 자격이 있어요. 사모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집에서 청소나 요리를 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피아노를 쳐주세요. 이 집에 음악이 필요해요. 선희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성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계급도 나이도 입장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희 씨의 삶이 변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간씩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을 설득해서 선희 씨의 급여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 음악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의 딸이 의아해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자기 선생님이라니. 하지만 첫 레슨을 받은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각각의 음표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곡을 썼는지 어떤 감정을 담으려 했는지. 딸은 점점 피아노에 빠져들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과제처럼 연습했다면 이제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친구들이 선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은 호기심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선희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모님은 자기 딸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사모님은 자기 집 파티에서 연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희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첫 파티에서의 연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들 모두가 선희 씨의 연주에 숙연해졌습니다. 한 기업가는 연주가 끝난 후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선희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조금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 기업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습니까? 선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음악은 제게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그 기업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선희 씨의 독주회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지만 의미 있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두려웠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무대에 서다니. 게다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자신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사모님이 격려했습니다. 선희 씨, 이건 당신의 권리예요. 세상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갔던 그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독주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매일 6시간씩 연습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꿈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속도는 예전만 못했지만 감성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음악에 담겼습니다. 독주의 당일이었습니다. 100여 석의 작은 공연장이 가득 찼습니다.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도 왔습니다. 선희 씨의 남편과 자녀들도 객석에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선희 씨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7살의 소녀. 교회 피아노 앞에 처음 앉았던 그날. 14살의 꿈을 접어야 했던 그날. 수십 년 동안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피아노를 그리워했던 날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은 이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연주자들처럼 빠르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온전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선희 씨 같은 사람을 몰라봤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선희 씨의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재능을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평생 그것을 펼쳐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자녀들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선희 씨는 피아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한 인간의 존엄성이 마침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선희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연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학교, 작은 콘서트홀.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음악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은 선희 씨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악기를 지원하고 레슨비를 지원했습니다. 선희 씨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까요? 한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선희 씨는 가정부였지만 동시에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 수많은 정체성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계급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위일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위일까요? 그날 거실에서 사모님이 깨달은 것은 그런 구분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과 열정,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일을 향한 마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술의 힘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선희 씨의 연주가 그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상실, 그리움과 희망.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들이 음악이라는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만나는 순간,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힘. 그것이 예술의 본질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편견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변에도 선희 씨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 한때 꿈을 꾸었지만 포기해야 했던 사람. 그들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을까요? 선희 씨의 이야기는 또한 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포기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희 씨는 그날 용기를 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는 용기. 40년 만에 건반을 누르는 용기. 그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 잊고 살았던 열정. 그것들이 어느 날 다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늦었다고 말할까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할까요? 선희 씨는 50이 넘은 나이에 무대에 섰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사모님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선희 씨의 연주를 듣고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격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단순히 감동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선희 씨의 삶을 바꾸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다른 아이들까지 도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선희 씨가 가르친 아이들 중 몇몇은 이미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국제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말합니다. 선희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음악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포기하지 않는 법.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법. 그것들이 더 소중한 가르침이었다고 말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나누는 것일까요? 선희 씨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몇 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선희 씨는 작은 음악 학원을 열었습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음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겠다는 약속. 그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자원봉사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발견되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흐름. 그것은 선희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던 그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선희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선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날 피아노 앞에 앉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건반을 누른 그 순간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게는 그날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70살 할머니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젊은 시절 쓰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선희 씨와 사모님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선희 씨가 피아노 앞에 선 것도 어쩌면 필연이었는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희 씨는 4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피아노를 치지 못했지만 음악은 늘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연주하고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앉았을 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몸이 기억합니다. 마음이 기억합니다. 영혼이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실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희 씨의 학원에는 특별한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이 선물한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선희 씨가 처음 연주했던 바로 그 피아노입니다. 이 피아노는 여기 있어야 해요. 사모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가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이제 이 피아노로 다른 아이들의 재능도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 피아노는 지금도 매일 울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연주됩니다. 어린 손, 젊은 손, 나이든 손, 모든 사람의 손이 그 건반을 누릅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음악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학원에 도착해서 피아노를 닦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건반을 하나하나 닦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주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에 그녀는 자신을 위해 연주합니다. 7살 소녀였던 자신에게, 14살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에게, 수십 년을 참고 견뎌온 자신에게, 그리고 마침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은 자신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물어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래전에 포기했지만 아직도 그리운 것은 무엇일까?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정말 없을까? 선희 씨는 대답합니다. 늦은 것은 없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것이 무엇이든 시작하라고.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보이라고. 세상은 당신의 재능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이도 환경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사모님도 말합니다. 주변을 제대로 보라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을 보라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그러면 당신의 세계가 넓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 자신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선희 씨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전해졌기를. 사모님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았기를. 그래서 우리도 주변을 다르게 보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울 용기를 내게 되기를.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기를. 나이가 많든 적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진심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시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재능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집에 돌아가거든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꺼내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이 서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희 씨와 사모님처럼 말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아름답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선희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던 것처럼 당신도 무언가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꺼내어 나누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발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랍니다. 서로를 통해 배웁니다.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선희 씨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 그 순간처럼 당신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을 만드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